다른 어휘집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단어까지 총망라한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수능 1등급을 만드는 고난도 어휘서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기에 EBS 교재는 책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예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게 왜 이 단어집의 장점이라고 제가 장점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책이 지닌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이러한 장점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소소하지만 그래도 친절해 보이는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라고 Ladder English. 오늘은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학기 중이라도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학습하기에 좋은 단어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단어집은 능률에서 나온 특급 수능 EBS 기출 복화입니다. 이 책은 올해 제가 지도하고 있는 고2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위한 부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교재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처음 알게 되었고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단어집 하나를 선정해서 공부할 거라면 학교에서 부교재로 채택한 단어집을 학습하는 것이 어휘력 향상과 내신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올해 처음으로 이 단어집을 학원 수업 시간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단어집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들, 이 책의 장단점, 그리고 이 단어집이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할지, 이 책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소소한 팁들과 주의사항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어휘 수준과 레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중학생 레벨의 초급이나 중급 수준의 단어집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수준의 고급 레벨 어휘집입니다. 고등학생용 고급 어휘집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단어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수능 실전 어휘에 가장 근접한 단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학생 이전 중고등학생용 수업영어 어휘집에서 담아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어까지 총망라한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단어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책 앞표지를 보시면 수능 1등급을 만드는 고난도 어휘서라고 적혀 있는데 과장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2300개 정도의 단어와 또 더불어 실려있는 유의어, 파생어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여기에 더해 딸린 예문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면 사실 수능 1등급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책에 그만큼 상당한 학습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다른 기본서에 속한 어휘집보다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예문도 어렵고 수록된 단어 수도 방대하고 무엇보다 꽤 영어 좀 한다고 자부하는 학생들조차도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어들도 간혹 등장합니다. 이런 난이도 높은 책이 자신에게 과연 적합한지를 좀 더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까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이 책 데이 1에 수록된 45개 정도 단어를 한글 뜻을 보지 마시고 한번 빠른 속도로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훑어본 단어 중에서 대략 절반 이상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면 그런 학생들이 이 책에 적합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어휘 능력이 정립된 학생들이 이 책을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좀 더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책이 적합한 학생들은 학년 기준으로는 고2에서 고3까지, 등급 기준으로는 3등급 이내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단어집입니다. 현재 내신이나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 3등급 정도를 하는데 단어만 좀 더 받쳐주면 1등급도 가능한 그런 학생들이 이 단어책에 가장 어울리는 학생들이라고 보여집니다.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이 책보다는 기본서에 속하는 베스트셀러 고급 어휘집을 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어휘집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래봐야 고등학교 수준의 비슷비슷한 단어집인데 이 책이 다른 시중의 어휘집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제 이 책이 지닌 다른 어휘집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지닌 첫 번째 장점은 수록된 단어들 모두가
수능, 모의고사, EBS 교재에서 발췌된 기출 어휘들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시험은 부교재와 모의고사 지문에서 출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선정하는 부교재 중에서 상당수는 바로 이 EBS에서 출판한 교재들입니다. 고3 1학기 때는 아예 전국 거의 모든 학교가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 시리즈를 공부합니다. 제가 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기에 EBS 교재는 다른 사설 출판사의 교재와 분명히 구별되는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EBS 교재가 유달리 좋아하는 주제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집은 그런 EBS 교재와 모의고사 수능 기출지문을 기본 베이스로 하여 단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가장 많은 학교에서 부교재로 선정하고 있는 EBS 교재, 또 수능 주관처인 평가원과 각 교육청에서 출제한 수능과 모의고사, 이런 교재와 지문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선정해서 수록했다는 점이 바로 이 책이 지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책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 총 50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측에 표제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제어들이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페이지, 이렇게 8페이지에 걸쳐서 데이별로 대략 45개 내외 정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루 암기해야 할 표제어 분량을 약 45개 정도로 잡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45개 내외, 50일간 총 2360개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표제어 밑에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유의어와 관련 어휘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 표제어 맞은편에 같은 표제어를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엔 표제어 밑에 유의어 대신에 발음 기호를 적어놨다는 점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표제어를 다시 한번 적어둔 것에는 나름의 깨알 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의 가운데를 한번 보시면 표제어를 활용한 예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책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예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이 예문들을 보시면 맨 끝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수능, EBS, 모의고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 예문들이 발췌된 출처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책의 표제어들이 전부 수능, 모의고사, EBS 기출 단어들인 것처럼 예문도 마찬가지로 수능, 모의고사, EBS 기출 지문에서 발췌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장점이 될 수 있냐면은 제가 좀 전에 EBS 교재 지문들은 나름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EBS 교재의 특징 중 하나는요, 좀 좋게 말해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와 표현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한마디로 좀 맥락 없는 지문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EBS 교재의 대표격인 리딩 파워 시리즈나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 시리즈를 공부해본 학생들이라면 아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한글 해석판을 여러 번 읽어봐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언뜻 이해되지 않는 지문들이 EBS 교재에서는 대략 지문 5개 중에서 1개 정도 꼴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단어집에 등재된 예문들이 바로 그런 난해하고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데이 1에 여기 simplicity라는 단어가 있죠. 이 simplicity라는 단어를 보면 발췌된 예문을 한번 읽어보면 To be creative problem solvers, people must learn to approach complexity with a certain simplicity.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간단함을 통해 복잡함에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언뜻 이해가 되질 않죠. 자, 이렇듯 발췌된 예문만 놓고 봤을 때 앞뒤 맥락이 없으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문들이 이 책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난해한 예문이 수록됐는데 그게 왜 이 단어집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걸까요? 복싱 선수들이 평소 연습을 할 때 맞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복싱 선수들도 자꾸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듯이 이러한 난해한 예문들도 자꾸 보다 보면 두려움도 점차 줄어들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지문들이 만만해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 수록된 이런 정제되지 않고 투박하고 거친 예문을 단점이 아니라 이 책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EBS 수능 연계 교재나 모의고사 수능 지문에 그 친절하지 않은 그 말투에 적응해야 합니다. 좋고 싫음을 떠나서 입시를 치르려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집에 수록된 예문들을 독해해봄으로써 그런 난해하고 맥락 없는 지문에 대한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또 그런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이 단어집이 지닌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집의 장점 세 번째는 다이어와 유의어를 잘 정리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제 지난 영상들을 보면 제가 다이어와 유의어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특히 이 책에는 다이어의 예문들을 각각 멀티미닝별로 수록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 데이 1에 여기 reflect라는 단어 반사하다, 또 두 번째 의미로 반영하다, 세 번째 의미로 심사숙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반영하다와 심사숙고하다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문을 각각 이렇게 수록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를 각각의 의미별로 예문을 풍부하게 수록된 책이 흔치 않은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제어 밑에 표제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유의어도 조금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런 확장성과 방대함이 이 단어집이 가진 특징적인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장점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책이 지닌 몇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집은 총 2230개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표제어별로 여러 개의 유의어와 파생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양이 상당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투머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테일하고 철저하게 단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단어집은 진도 빼기가 결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총 50강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강당 약 45개 내외의 표제어가 있고 거기에 딸린 유의어, 파생어까지 공부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강당 100개가 넘는 단어를 외워야 하는데 사실 고등학생들이 그 정도의 시간을 영어 과목 그 중에서도 어휘 공부에 투자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집은 어휘력이 어느 정도 정립된 학생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수록된 단어 중에서 절반 이상 정도는 그래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하나여 적합한 단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의 기반이 약한 학생들도 물론 이 책을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학습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디게 나가는 진도에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단점은요, 2000개가 넘는 단어를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 총 50강으로 쪼개 놓았는데요. 그렇게 단어들을 그룹화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고등학생용 어휘집은 주로 단어를 주제나 테마별로 그룹화해서 구성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제별로 단어를 그룹화해서 함께 배우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단어집은 살짝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책의 단점 세 번째는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전문 용어까지 간혹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8강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보이는 membrane나 또는 kinesthetic 뭐 이런 단어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전문 용어이거나 학술 용어에 가까운 단어들입니다. 물론 이런 단어들이 당연히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 정도의 단어들은 지문 아래 한글 뜻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membrane이나 kinesthetic 같은 단어들이 실제 모의고사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4년도 수능 27번 문제인데요. 여기 이렇게 membrane이란 단어는 한글 뜻과 함께 지문 아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은 2019년도 6월 고2 모의고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책에 표제어로 실린 키네스세릭이라는 단어가 한글 뜻과 함께 지문 하단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책에는 고등학교 수준을 뛰어넘는,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 등장한다고 해도 한글 뜻이 지문 하단에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큰 그런 단어들까지 표제어로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굳이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될 단어들인데도 말이죠. 따라서 이 단어집을 공부할 때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학술 용어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과감하게 패스팅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지닌 단점은 예문이 깔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단어집의 장점을 설명할 때 이 책의 예문은 EBS 수능 모의고사 지문 중 일부를 맥락 없이 그대로 발췌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칠고 또한 정제되지 않은 예문을 이 책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됨으로써 난해하고 추상적인 EBS 교재나 모의고사 지문에 적응할 수 있는 맷집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장점이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다른 고급 어휘집을 보면 단어의 용례가 드러난 예문은 상당히 정제되고 또 그것 자체로 깔끔한 완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재에 실린 예문은 EBS 수능 모의고사 지문 속 하나의 문장을 원문 그대로 변형 없이 발췌하여 수록했기 때문에 전후 맥락도 알 수 없고 또 읽기에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해한 문장의 해석 연습이 아직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 책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고 그것 자체로 완결성이 높은 다른 어휘집을 공부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단어집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깨알 같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책날개가 이렇게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긴 책날개가 나름대로 유용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책 표제어 맞은편에 이렇게 또 표제어를 발음기어와 함께 반복해서 써 놓았다고 소개했는데요. 바로 이 책날개를 활용하면요, 자, 이렇게 한글 뜻과 예문을 가린 다음에 표제어만을 보며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자, 이런 점들도 뭐 좀 소소하지만 그래도 친절해 보이는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라고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방학 동안에 그리고 학기 중이라도 일정 시간 할애해서 학습하기에 좋은 단어집 특급 수능 EBS 기출 복화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단어집에 대한 리뷰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